그 이유는 이제 행정사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이런 이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홍현입니다.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다른 자격사와의 관계나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행정사와 중개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하고, 그 다음 행정사와 법무사, 그 다음 행정사와 세무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대부분 궁금하신 것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행정사와 중개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신 분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개사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행정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취득하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티움 공인중개사, 행정사, 사무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 어떨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 이제 중개사 자격을 갖고 처음에는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한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을 했는데, 몇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그 실망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행정사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중개 사무실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이런 이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처에 이제 걸어서 한 2, 3분 거리 되는, 아니 거의 1분 거리 되는 데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때로 따로 사무실을 빌렸어요. 그래서 월세 이중으로 내면서 행정사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면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그 정도로 제가 느낀 바는 의뢰인에게 있어서 행정사 입장에서는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분이 계시다. 반면에 중개사 고객들은 행정사와 같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이제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분들한테는 이제 사무실에는 행정사 명함도 같이 올려놓고 행정사 업무도 같이 한다고 안내를 드리고, 행정사 사무실에는 중개사라는 점을 밝히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저는 이제 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외비입니다. 우리 행정사 법인 티움에서 대외비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의뢰인분들이 이 영상을 보진 않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의뢰인분은 찾아오셔서 행정사하고 중개사 같이 하는 사람한테는 난 안 맡긴다,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도 하시고 하십니다. 제가 중개사인 걸 모르고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행정사 업무가 워낙 잘 돼서 지금은 이제 행정사 업무만 하고 있고, 중개사 할 때는 중개사도 잘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책도 써가지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나름대로. 그런데도 그런 거 다 숨기고 대외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직원들도 얘기하지 않고, 저 직원분 중에 중개사님이 있는데 항상 중개 관련 얘기가 나오면 우리 그 중개사님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의 영업 방식은 그렇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항상 대외비로 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인허가를 진행하거나 사건을 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슬쩍 흘립니다. 저도 중개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얘기를 하면 그럴 때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봐서 우리 TPO에 맞게 잘 그 상황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중개 업무를 메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를 같이 하는 거가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수임도 받으면서 중개 고객들에게 행정사 업무가 이제 수요가 생겼을 때 소소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점은 토지 수용 업무하고 이제 뭐 공시지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업무에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지 수용 업무는 우리가 행정사 시험 볼 때, 또는 이제 공직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시험 볼 때 우리 그 토지 수용 관련된 법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뭐 1종, 2종이 왜 다른지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미터 도로에 접하는 게 가치가 높아지는지, 또는 경사도는 몇 도 되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공법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실은 저희 신입 행정사들 이렇게 업무를 지도를 해보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떼일 줄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하려면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1종, 2종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왜 가치가 있고 용적률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다음 토지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용도지역, 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토지 수용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개사 할 때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중개사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저도 사실 행정사 공부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이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직거래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잖아요. 현재 이제 행정사법 위반으로 계속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처벌받는 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연장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법 위반이 됩니다. 중개사분이 작성을 하면. 중개사는 중개사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중개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에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물일 경우에는 이라도 불법이 되고, 중개 대상물이 아닌 대표적인 사안인 권리금 계약서 작성의 경우에는 행정사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직거래 계약서나 권리금 계약서나 연장 계약서 일이 발생할 때 자연스럽게 행정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행정사님 계약서로 오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는 게 사실은 현행법상 굉장히 법에 맞는 행동들이거든요. 매매가 됐을 때 등기를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세상이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게 이제 현행법상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싫으시다면 중개사님이 직접 행정사 자격을 취득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면 되죠.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럴 거면 그냥 중개사님이 법무사 자격도 취득하셔가지고 중개하시고 바로 등기도 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중개를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중개사가 법무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등기 비용 30만원, 40만원이라고 치면 그 30만원, 40만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사님이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거래하신 상가 계약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행정사로서 쓰는 거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 비용을 별도로 20만원, 30만원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야지 오히려 정당하게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내가 행정사를 취득하겠다 또 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행정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지금 법무사에 의뢰하시잖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행정사에게 자연스럽게 의뢰하시면 될 문제다. 그렇다고 그게 행정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보수가 되느냐? 가장 적은 보수를 받는 엄격이겠죠. 그렇게 뭐 권리금 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낼 필요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의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들이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우리 현행법상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실제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개사와 행정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2편에서는 중개사와 법무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